집합의 연산 법칙부터 한번 해봅시다. 페이지 32쪽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집합의 연산 법칙이 뭐냐면요. 분배 법칙이랑 뭐 교환 법칙 뭐 이런 거, 변화 법칙 이런 거 하는 건데요. 교환부터 한번 봅시다. 교환 법칙이 뭐였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라면요. 2 더하기 5는 7이에요. 근데 덧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환, 즉 자리를 바꾸겠다 이거거든요. 5 더하기 2도 7이에요.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랑 B랑 합쳤어요. 이거랑 비합집합 A랑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 얘기고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집합에서는. 그리고 2번 결합. 요거 중요하죠. 결합이 뭐죠? 묶는다는 얘기예요. 묶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냐면 요거 한번 볼까요? A 합집합 B가 있고 합집합 C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결합, 즉 묶는다, 괄호를 바꿀 수 있다. 얘네들이 먼저 묶었는데 사실 얘는 같아요. 요걸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A, B를 먼저 한 다음에 C랑 하든 B, C를 먼저 한 다음에 A랑 하든 누구랑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결합 법칙이. 그리고 마지막 분배 법칙 별표 쳐주세요. 얘를 잘해야 돼.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이 뭔지 집합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분배 법칙부터 먼저 할게요. 예를 들어서 EX-3 요런 식이 있었어. 다항식이라고 하죠. EX-3은 다항식이 있었는데 나 여기다가요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곱하기 3이 노란색 곱하기 3이 2x한테도 가고 3한테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2x랑 3이랑 곱하면 6x가 되고요.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분배 법칙이에요. 똑같이 집합해서 분배 법칙 할 건데 얘는 뭐 할 거냐면요. 이번엔 누가 갈 거냐면 A 교집합이 갈 거예요. A 교집합이 B한테도 갈 거고요. C한테도 갈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A 교집합이 B한테도 갔고 C한테도 갔어. 그럼 남아있는 누구야? 왕따 누구야? 합집합이 남아있잖아요. 그쵸? 얘 내버려 두고 노란색끼리만 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노란색끼리만 놀면 A 교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왜냐면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A 교집합이 C로 갔으니까 A 교집합 C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왕따가 뭐야? 나도 놀아줘, 나도 껴줘 하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도 와야 돼. 여기다 가운데 U 이렇게.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합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 합집합 이렇게 있고 B 교집합 C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A 합집합이라는 애가 B한테 가고 똑같이 C한테 갈 거고 남아있는 친구 교집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A 합집합 B A 합집합 C 써주시고 먼저 나도 낄래 껴줘 교집합 뒤늦게 가운데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쳐주시면 되겠죠? 우리끼리 이렇게.
요게 분배 법칙이에요. 요거를 잘해야지 집합 문제를 풀 때 조금 수월합니다.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는 김에 쭉 이어서 중요한 거 해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어디다 쓰지? 이거 지우자. 드모르간의 법칙. 이 친구도 별표 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합 문제를 풀 때 이 분배 법칙 엄청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의 법칙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집합 문제를 풀 건데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이 분배 법칙을 쓸 줄 모르면 그냥 집합을 던지시면 돼요. 나 안 해.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 둘을 기본으로 삼아서 문제들을 풀어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요. 드모르간이라고 법칙이라고 쓰고 사실 여집합 장난이에요. 그냥 여집합으로 장난치는 거야. 뭐 어떻게 장난치냐면요. 1번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A 합집합 B 되어 있네요. A 합집합 B가 있는데 원래는 A 합집합 B였어. 근데 이 친구를요. 전체 여집합을 한번 줄 거야. 이렇게. 전체 여집합. 그럼 이거를요. 괄호를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2가 있는데 2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다가 전체 세제곱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야? 얘는 그냥 2의 6제곱 되죠 이렇게? 왜? 3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집합하고 장난치는 거에 의해서 이 C가요. 나 들어간다.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A한테 들어가고요. B한테도 들어가는데 이 여집합은요. 장난 없습니다. 합집합도 같이 가져가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집합이 뭐였는데? 나 말고 나 반대예요. 나 말고 전부예요. 나 빼고 전부. 그러니까 반대를 하라는 얘기가 여집합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였는데 여집합이 들어오면서 A 여집합으로 바뀌고요. B였는데 여집합이 들어오면서 B 여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요. 나 원래 합집합이었는데 여집합이 들어오면서 그 반대인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엔 교집합으로 갑시다. 이거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집합이 이 C가 A한테도 가고 교집합한테도 가고 B한테도 갈 거예요. 그럼 원래 나 A였는데 여집합으로 바뀌어. 이렇게. 그리고 나 원래 교집합이었는데 여집합 만나면서 합집합으로 바뀌어. 마지막 B. 나 원래 B였는데 여집합 만나면서 B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이랑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잊으면 안 돼. 두 개 중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오늘 중요한 거 첫 번째. 오늘 중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A 빼기 B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분배 법칙이랑 드모르간이에요. 아시겠죠? 분화노트 이렇게. 오늘 이거 두 개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이랑 7번이랑 8번, 9번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근데 9번 좀 오버하고 8까지
6, 7, 8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네 그래서 분배 법칙 써서 결합 법칙 다 써서 혹은 드모르간 법칙 써서 내가 주는 식 정리할 수 있어 없어요? 정리해라 이겁니다. 정리하는 그 첫 번째 6번이겠죠. A-B 합집합이랑 A-C 합집합. A-C 이렇게 진행해야 되네요. 자, 봤어요. 진짜 문제 더럽다. 이런 생각해서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그거 아니야? A 빼기 B, A 빼기 C. A 빼기 C 맞지? 중요하다고 했던 그거 아니야? 하면서 보셔야 돼요. 맞네. 얘 보자마자 A 교집합, B 여집합 떠오르셔야 되는 거고요. 합집합. A 빼기 C 보자마자 A 교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떠오르기만 하면은 절반은 간 거야. 그 다음 뭐 할래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교집합 있고 여기도 A 교집합 있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나는요 결합 법칙 묶을 거예요. 다시 야 A 교집합 너 나와. A 교집합 너 나와. 이겁니다. 알겠어 나올게 하고 나왔어. A 교집합. 그럼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 남았는데? 원래 B 여집합이 남아있었고 B 여집합이 이렇게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C 여집합도 남아있는데 가운데 누가 있어? 합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겠죠. 뭐야 왜 교집합 썼어? 합집합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오케이? 이 상태에서 뭐 할 거예요? 여집합이 둘 다 있네. 나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 여집합을 빼낼 거야. 줄 때가도 반대가 됐으면 뺄 때도 반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A 교집합은 원래 있던 애들이었고 원래 B 여집합이었는데 B로 바뀌고 원래는 합집합이었는데 교집합으로 바뀌고 원래는 C였는데 C로 바뀌고 그리고 이 친구의 여집합으로 바뀌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것도 보셔야 되는데 A랑 교집합했고 어떤 거 있죠, 그렇죠? 그 어떤 거에 여집합이거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사실상 이거 문제랑 좀 별개로 A 교집합, 이 비교집합 C를 예를 들어서 대문자 T로 만약에 치환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BA 교집합 T의 여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우리가 A 교집합 T 여집합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A 마이너스 T로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치환함까지 쓰죠. 그러면 결론 치환함까지 썼으면은 A 빼기 T 대신에 B 교집합 C 쓰면 되니까 B 교집합 C 이러면 되겠네. A 빼기 B 교집합 C. 그럼 얘는 뭔데요? 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주기만 하면 끝이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A에서 비교집합 C 이 친구를 빼달래요. 이 친구를. 그럼 뭐야 남아있는 애들은 뭐예요? 결국 얘가 될 수 있는 친구는 뭐 대충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느낌상 여기가 빠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객관식이었으니까 객관식 보면서 풀어야지. 1번 A 교집합 B 교집합 C?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1번 아니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데 딱 보니까 4번에서 익숙한 친구가 나오네. 뭐야? 이게 나오네. 4번에서. 맞죠? 4번 정답이겠죠. 일단 그냥 풀어요. 문제를 보고 일단 그냥 풀어서 얘를 쭉 풀어서 이렇게 나왔어. 이 상태에서 1번부터 5번이랑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정답으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1번부터 5번까지 대조해 가면서 보아하니 4번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한번 볼까요? 문제? 이걸 같이 한번 볼 겁니다. 6-1번 보니까 A-B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힌트 줄게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A 빼기 B 여집합이래요. 이거 무조건 교집합 관련된 그걸로 바꿔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바꾸지? 아 모르겠다. 선생님 하라는 대로 A 그대로 쓰고 B 여집합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쓴 다음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라고 했었고 뒤에 있는 친구에다가 여집합을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있는 친구에다가. 그래서 얘는 A 교집합 B로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는 A 교집합 B였다. 이렇게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힌트 주니까 또 이것도 주고 싶네. 그 뒤에 친구 B 여집합 빼기 C 얘도 마찬가지야. 빼기잖아. 선생님 하라는 대로 바꿔야 되잖아. 그냥 그대로 써. B 여집합도 쓰고 C도 쓴 다음에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C 여기 뒤에 있는 친구에다가 여집합 이렇게 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이 B 여집합 빼기 C에다가 또 여집합이 있어.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 있는 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CC 여집합이 여집합 내가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럼 나겠죠? 내가 아닌 거에 아닌 거니까 나야. B 합집합 C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얘랑 뭐 해달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이 교집합 A교 B랑 교집합 B 합집 요거 진행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거를 진행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어디 틀렸나? 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지? 자, 해보세요. 그 다음에 7번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안에 하기는 좀 시간 보고 진행할 거고요. 넘어가서 8번 봅시다. 8번 다 본 거 아니에요. 8번은요, 필수예제 8번은요, 필수예제 8번이랑 필수예제 8-1을 동시에 볼 겁니다. 나 칠판 지우는 동안 왜 동시에 보는지 한번 봐주세요. 왜 동시에 보는지. 왜 동시에 보지? 이러면서. 공통점이 뭐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볼까요? 찾았어요? 8번이랑 8-1번이랑 왜 동시에 진행하는지? 별거 없어요. 8번의 문제는 8번에서는 문제가 뭐였냐면요, A 세모 B를 해달래요. 세모가 뭔지는 몰라. 세모가 뭔지는 모르는데요, 얘를 진행하면요 A 빼기 B 합집합 B-A라고 되어 있대.
근데요 8-1번도 똑같아요. 세모라는 녀석이 빼기 A 빼기 B랑 B 빼기 A. 이거는요 오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할 거예요. 다른 건 넘어가는데 얘는 넘어갈 수가 없는 친구예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맞는데 다음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강조받아서 그때 떠올리셔도 돼요. 오늘 외우고 가셔도 되고 그때 떠올리셔도 돼요. 하지만 오늘이든 그 미래에든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얘 얘기가 뭐냐면요. 얘랑 관련된 얘기가 여기 옆에 보시면 공략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요거 여기 보시면요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깊게는 안 해도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대칭 차집합이 뭐냐면요 이런 애들이에요. A 빼기 B, B 빼기 A 대칭되어죠, 그렇죠? 그게 애들 합친 거야. 그래서 뭔데? 아니 그래서 뭔데?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뭔데? 첫 번째 교환 법칙 가능입니다. 교환 법칙 가능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A 세모 B를 하든 B 세모 A를 하든 같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A 세모 B를 하든 B 세모 A를 하든 같은 얘기고요. 두 번째 요거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대칭 차집합 딱 들어오잖아. 근데 대칭 차집합이 원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A하고 B가 있어. 교집합 빼고 전부예요. 오케이? 이거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잠깐만 뒤에 또 나오나 좀 볼게요. 뒤에도 안 나오네요.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두 개짜리를 우리가 마스터를 하면요 기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게 기출이거든요. 무조건 기출 나오거든요. 기출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 개짜리로 나와요. 세 개짜리로 나오는데 오늘 세 개짜리까지 하면요 정신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세 개짜리도요 요건데 그거는 이제 본 수업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거 오늘 하려고 하지 마. 어차피 중간고사 대비할 때 대칭 차집합 문제 한 10문제 두고 풀어야 돼. 언제? 심지어 내일 모레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고 우리가 6개월 뒤야. 심지어 오늘 1월이니까 한 9월 달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9월 8개월 남았네. 그때 돼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만. 오케이? 간단하게 가자고 두 개까지만. 세 개짜리를 만약에 보고 싶다. 어디 나오냐면요 유형편에 나와요. 그때 가서 파이팅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1번의 기억 볼까요? 8-1번의 기억. 기억 보시면요 A 세모 B는 B 세모 A가 나와요. 맞죠? 이거 오라요. 옳은 녀석이야 기억은. 나머지는 진짜 해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칭 차집합 무조건 시험 나니까 중요하고요. 하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하기엔 좀 그렇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도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도 배수의 집합의 연산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A에 K가 있어요. A에 K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A의 K가 뭐냐면요 K의 배수예요. K의 배수.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잠깐 같이 한번 보자면 1번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A에 15가 있고 교집합 A에 20이 있어요.
요거 보여달래? 그러면요 여기서 A15가 하는 말이 뭔지 A22 하는 말이 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A15가 뭔데? 하고 문제를 보니까 K의 배수래요. 즉 A15는 15의 배수란 뜻이에요. 오케이? 15의 배수. 15 배수라고 쓸게요. 그럼 이 친구는 20 배수겠죠? 오케이? 그러면 A15 한번 내가 써볼게. 가자. A의 15는요. 아, 15 배수만 쓰면 되는 거구나. 15, 30, 45, 60, 75, 90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A의 20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알겠어. 나 20의 배수 써볼게. 20, 40, 60, 80 이렇게. 오케이. 이런 애들이랑 지금 뭐 해달래요?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 찾아주세요 이 말이야. 공통된 부분. 15배수하고 20배수의 공통된 배수 뭐죠?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지. 우리 이 친구를 뭐라 그러냐면요. 공배수라 그래요. 오케이? 공배수. 그럼 얘를 정리하면요. 우리 공배수 구하는 거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요? 15, 20, 5, 35, 5, 40. 3, 4, 12, 그러니까 60이겠네요. 그쵸? 60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요. A에 60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교집합은 공배수인데요. 합집합은요. 죄송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B가 아니고 A20이겠죠. 둘이 합쳐달래. 만약에 문제는 교집합은 나왔지만 만약에 합쳐달래. 그러면요 다 써야 돼. 안돼 이러면서 다 써야 돼. 15, 20, 30, 40 이렇게 써야 돼요. 심지어 얘네는요 규칙도 없어요. 그냥 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합치한 문제는 잘 안 나와요. 2번 보시면 선생님 바로 합치하면 나왔는데요 라고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알고만 계세요. 알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이게 될 거고요.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 칠 거냐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보시면요. 두 집합 A, B가 유한집합일 때 바로 그 밑에 줄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집합 B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찾으셨어요? 그거 밑줄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번 세집합 A, B, C가 유한집합일 때 바로 밑에 줄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것도 밑줄 쳐주세요.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까지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A 교집합 B 빼기 B 교집합 C 빼기 C 교집합 A 더하기 세 개 다 교집합이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집합, 타집합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안 들어요. 10번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 11, 12하고 오는 수업 마무리 지을 건데요. 10, 11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뭘 연습하냐면 12를 풀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12번을 풀기 위한 연습인데요. 10, 11, 12에서 12번은요. 무조건 기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기출인데 대칭차집합도 기출이에요. 근데 대칭차집합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나와요. 대칭차집합은. 허나 이 필수예제 12번은요. 그냥 나와요. 얘만큼 좋은 문제가 없어. 그냥 깔끔하게.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깔끔하게 한 4점짜리는 툭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하고 11번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겠다. 12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는 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원소가 뭐뭐 들어가는지 썼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태초부터 그냥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0이에요라고 대놓고 나왔어요. 대놓고. 사실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은 U를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야. 똑같이 그릴 건데 이 U는요 그냥 80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좀 간략하게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80이야 알았어 하고 벤다이어그램 좀 크게 그려. 80개구나 총 A 써놓고 얘는 그냥 52야 이렇게 52개 들어있으니까 써주고 B도 뭐 있을 거야? 얼마인지 모르네요. 넘어가 그냥 얘는 여기 모르는데 써주면 되겠고 이렇게 끝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A 교집합 B가 20이래요. 나 그래서 여기다가 20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죠? 여기가 A 교집합 B잖아. 겹치는 부분 2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순수한 A 32. 괜찮죠? 여기는 모르니까 이제 뭐 내두고 그 다음에 요거 썼고 얘는 뭐죠? 여집합 이놈 봐라. 여집합이 두 개네.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쓰고 싶다. 여집합으로 묶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A가 되고 B가 되고 합집합이 돼요.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시면서 여집합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전체 합집합 한 거에 반대. 합집합의 반대니까 요 바깥이 13이 되겠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여기네요. X 써주시면 되겠네. 이거 괜찮나요? 이렇게 X.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우리가 원하는 답은 X가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아니라 X 더하기 20이 궁금한 거겠죠? 왜냐면 요 20가 전체가 B니까 한번씩 써볼게요. 자, 그러면 80은 전체죠. 80은 다 써 숫자 32, 20, X, 13 다 합치면 돼요. 그럼 80 나온다는 얘기야. 32 더하기 20 더하기 X 더하기 13 다 합치면은 52, 65. 그러면은 X는 15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건데요. 이 32, 20, X, 13이 원소가 아니라요. 그냥 개수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32개래. 여기는 20개래. 여기는 X개겠네. 모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 1번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이 보시면은 열심히 식으로 풀려 있는 거 있단 말이죠. 나는 이 식으로 풀라고 하지 않아요. 왜? 너네 무조건 틀릴 거니까 식으로 풀면. 그냥 그림으로 풀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벤 다이어그램은 꼭 한번 그려주세요. 지금 옆에다가. 너네 식으로 풀면 무조건 틀려요. 왜? 덧셈 뺄셈 뭐 잘못 쓰고 뭐 이러면 안 돼. 너무 아까워.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괜히 실수로 틀렸다? 실수. 이 그림 지울게요. 시간 줄게. 좀 더 해요. 오늘 요 그림 아마 3번 그릴 겁니다. 3번. 그래서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지울게요.
자, 연습 1번은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습 2 갑시다. 필수 예제 11이죠. 연습 1하고 연습 2를 합쳐서 우리 12번을 풀어내야 돼요. (11번) 전체 학생이 40명이래요. 야, 여기는 글자로 나왔네. 우리가 필수예제 10번에서는요 그냥 기호로 딱딱딱딱 나왔는데 11번은요 글씨로 나와요. 거의 국어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국어 문제 같은 거를 수학 문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전체 학생이 40명이라 아하, 그럼 n의 u는 40이구나 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문장 쭉 읽어봅시다. 수학 한 문제, 과학 한 문제를 풀게 하고 채점하였더니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22명, 과학 문제는 18명, 모두 틀린 학생은 10명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그러면은 n 수라고 할까요? 이렇게 수학 문제를 맞춘 애들이에요. 여기는 수학을 맞은 애들은 22명이고요. n 과학을 맞춘 애들은 몇 명이래? 18명이고요. 그리고요, 수학과 과학 문제를 모두 틀린 애들 n 수도 아니고 합집합, 과학도 아닌 애들을 합쳤더니 10명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여기 X라고 썼으니까 여기다가 수 동그라미, 과 동그라미 쓰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는 40명인데 수학을 맞춘 애들은 22명, 과학을 맞춘 애들은 18명. 그런데 수학이랑 과학 둘 다 틀린 애들은 10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가면 되겠죠? U 써놓고 40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생님 저 수 동그라미 이런 거 너무 유치원 같아요. 이거 NA라고 써도 될까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과학 동그라미 좀 그래요. 얘는 그냥 NB로 할래요. 괜찮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 너네?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요?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굳이 표현하자면 둘 다 아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행해 볼게요. A로 할까요? 그래, A로 하자. 썼으니까 이거. 자, A는 몇 명인지 몰라요. 22 써주시고 B는 18 써주시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여기 10명이 이렇게 있대요. 맞나요?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10명이에요. 다 틀린 애들. 그러면 A랑 B랑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다 틀린 애들이 10명이야. 그럼 다 맞힌 애, 이거 A가 맞았거나 B 맞았거나 아무튼 맞은 애가 있어. 얘는 몇 명이 돼야 돼? N A 합집합 B가 N A 합집합 B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이 돼야 돼요. 여기 10명 있으니까 여기는 30이 돼야 돼. 32. 그래야지 30 더하기 10 해서 4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럼 볼까? NA 더하기 NB 하면 얼마야? 하면은 둘이 더하면 40이에요. 맞잖아 지금. 40이잖아. 아니 30명이라며 선생님. 근데 왜 40인데요? 왜 40이야? 몇 명 오바돼요? 몇 명 오바돼? 10명이 좀 오바되고 있어요. 맞죠? 그럼 그 10명이 어디 있는 애들이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10명이 오버됐다는 얘기는 이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10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지워지긴 했는데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1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명 오버됐잖아. 교집합이 10명이겠네. 겹치는 애들이. 그러면 순수한 A는 12명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순수한 B는 자연스럽게 8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럼 그제서야 12, 18 다 더하면 30 되는 거죠. 그럼 깔끔하게 벤 다이어그램 완성했죠? 깔끔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해달라는 게 뭔데? 수학 문제만 맞힌 애들. 오케이.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학만이네. 오케이. 자,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 12 뭐하는 애들이에요? 순수한 A예요. 순수한 A가 뭔데? 수학만 맞은 애들. 얘네예요. 12명. 오케이? 선생님 10은 뭐예요? 얘들은 재수없는 애들이에요. 왜요? 수학도 맞았고 과학도 맞은 애들이거든. 공부 잘하는 애들. 아이 재수없어. 10명. 둘 다 맞은 애들. 8명은요? B만 맞은 애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뭐야? 수학만 맞은 애들 구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12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것도 필기해 주시고요. 왜 필기하라고 하냐면요, 이 풀이 과정에는 열심히 수식으로 풀어서 그래요. 수식으로 절대 풀지 마세요. 제발 그림으로 풀어주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그림으로 푸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 12번 한번 봅시다. 우리 요거하고 오늘 마무리 할 거예요. 이거 12번 어려워요. 문제 좀 집중, 마지막 문제니까 좀 집중 좀 해줘요. 무조건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야, 10연 문제 보니까 얘도 국어 문제네. 아, 말 많아요. 이거 국어 문제 보자마자 수학 문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전체 회원이 60명이래요. NU는 60이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42명이래요. N 설이라고 쓸게요. 얘는 42명입니다. 지리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33명입니다. N 지리산은 33명입니다. 그리고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등반해본 사람, 즉 N 설악산도 가보고 지리산도 가봤어요. 설 교집합 지겠죠? 둘 다 가봤으니까. 합집합 아니에요. 둘 다 하니까 공통됐으니까 교집합입니다. 설 교집합 지를 해봤더니 뭐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네? 최대 대문자 M, 최소 소문자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을 더한 값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거 풀이 과정 보고 절대 이해 못해요. 차라리 그림이 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설 너무 유치해요. N A로 갈래요. G는요 N B로 갈래요. 그러면요 설 교집합 G는 N A 교 B 이렇게 갈래요.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U가 있는데 얘는 60이에요. 크게 네모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A, B 썼으니까 A, B로 갈게요. A, 스 크게 한번 그려주시고 B, 스 크게 한번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42, 여기는 33 이래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지금까지 9번 할 때, 10번 할 때도 11번 할 때도 항상 여기에 숫자가 있었어요.
우리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잠깐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풀으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수식으로 풀면은 1번 있는 경우 짜자자자자자자, 2번 없는 경우 짜자자자자자 풀어야 되는데 벤 다이어그램은 그게 한 번에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였고, 한번 가볼게요. 이런 문제를 풀 때요, 항상 처음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교집합이에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어디냐면 교집합이거든요. 우리 기출로 따지면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순수한 A, 순수한 B, 아니면 바깥에 있는 거 어디를 물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으로 딱 포인트 잡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중간 교집합 부분이에요. 이 교집합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건데, 이 교집합 부분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할 거냐면 둘이 더해볼 거예요. 둘이 더해볼 겁니다. 더하면요 42 더하기 33이에요. 맞죠? 더하면 그 최종이 75가 되겠네. 75? 아니 선생님 맥스가 60인데요? 얼마가 오버 된 거야? 15가 오버 됐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15를 파란색으로 위에다 써줄 겁니다. 아래 칸 내비둬요. 필기할 거면 15를 위에다 쓸 겁니다. 15가 여기에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42에서 15를 빼면 순수한 A가 나와요. 42 빼기 15 하면은 27이네요. 여기가 그럼 27이 되겠네요. 라인 맞춰주세요. 필기할 거면 파란색끼리 27하고 15가 되면 합치면 42 깔끔. B는요 33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18이 되겠네요. 요렇게. 오케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27 파란색이니까 쭉 파란색으로만 하죠. 통일. 27 더하기 15 더하기 18 진행해 주시면은 얼마나? 37 45 딱 60이에요. 딱 60.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가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악산하고 지리산을 안 가본 친구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0. 여기까지 써주셔야 돼요. 색깔 나눠서 필기하실 겁니다. 색깔 나눌 거예요. 파란색.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완성이에요. 두 번째 벤 다이어그램 노란색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은 뭐 빨간색이나 뭐 다른 색깔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둘이 색깔만 다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설명부터 들으셔야 돼요. 42하고 33하고 비교를 했을 때 둘 중에 42가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33명이 전부 다 설악산을 가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3명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맥스로. 여기에 33명이 다 들어가 버리면은 B가 뭐야? 지리산만 가본 애들은요 0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설악산만 가본 애들은요 42 빼기 33에서 9명이겠죠? 9명.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 애들만 싹싹싹 더해보면요 9 더하기 33 더하기 0을 해보시면요 42예요. 이 얘기는 뭐야? 몇 명이 비어? 지금? 18명이 비어요. 빕니다. 18입니다. 너무 많이 좀 그런데? 18명 부족으로 가자. 우리 18명 채워야 돼요. 왜? 우리 60명 맞춰야 되니까. 그럼 18명 어디 있는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가본 애들이에요. 여기가 1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오는 친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해설절은요 수식으로 풀면 끝도 없어요. 게다가 실수하면 끝이고요. 벤 다이어그램은 색깔만 달리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벤 다이어그램 완성했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이미 구해져 있어요. 33이랑 15.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33 더하기 15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8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순수한 A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순수한 B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데도 안 가본 애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진짜 만약에 좀 귀찮은 문제냐면요. 여기 있는 파란색 27하고 노란색 0을 막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귀찮은 문제들은. 그러면 그런 문제일수록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면은 한 번에 딱딱 나오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꼭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